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주일 만에 감염자가 2배 가까이 폭증했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설 연휴를 기점으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방역체계도 전환합니다. 오미크론 고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경우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정진욱 뉴스원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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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번이 위기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또다시 대유행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 검출률이 50%를 돌파하면서 우세종으로 전환됐습니다. 정진욱 기자, 오미크론 변이가 얼마나 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네, 오미크론 우세종이 되면서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8,571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8,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네. 오미크론 국내 입 2달 만인데요. 어쨌든 이 전날이 24일 7,512명보다 약 1,059명이 증가한 숫자고 일주일 전인 18일 4,070명에 비해서는 4,500여 명이 그리고 2주 전인 11일 3,000여 명에 비하면 5,400여 명이 좀 폭증했는데요. 네. 이 문제는 지금이 분명히 확진자 급증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 화요일은 주말 효과 영향이 남아 있어서 확진자 수가 비교적 많지 않다가 수요일 발표부터 급증을 하는데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9,000명 육박한 약 8,000명대로 일주일 만에 더블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더블링 간격은 더욱더 짧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미크론 때문에 단 2, 3일 만에 더블링 되는 경우도 해외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습니다. 우세종이라는 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감염자가 50%가 됐다는 건데 이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예견이 됐던 상황인가요? 네, 일단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예. 그 잠복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감염되고 그 다음 사람이 감염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델타보다 2배 정도 더 전파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동시에 유행하면서 예. 확진자 수가 지난주에 비해서 1.5배가 증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중에는 오미크론 변이는 계속 2~3배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돼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확진자 수 자체는 예. 오미크론 증가 속도에 따라가게 돼서 주 단위로 1.5배가 아니라 주 단위로 2~3배씩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속도라면은 하루 확진자가 조만간 10,000명을 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는데 당장 또 앞에 설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더 걱정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0,000명, 20,000명 금방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 이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만약에 2배 다음에는 4배, 그다음에 16배 이런 식으로 증가하기 예. 때문에 매우 빠른 증가가 예상이 되고 이렇게 너무 확진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아마 다 일일이 확진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증상이 있고 의심이 되지만 진단되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도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확진자 수 자체 증가에 대해서 너무 불안이나 혼란을 예. 가지지 마시고 우리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통해서 얼만큼 위중증 환자나 중증 환자가 발생하는지 예. 거기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해외에서는 입원이나 사망 위험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도 치명률이 델타에 비해서 한 5분의 1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과거에 이제 이전에 델타 변이의 경우에는 치명률이 높다고 알려졌었는데 이번에 이제 오미크론의 경우에는 전파력은 빠르지만 또 치명률은 그보다는 높지 않다. 이렇게 좀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오미크론 확산세에 이렇게 좀 긴장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치명률이 5분의 1이라고 해도 만약에 확진자 수가 10배가 증가하게 되면 예. 사망자 수는 오히려 2배가 더 증가하는 양상이 되고 우리가 과연 10배만 증가할지 더 이상 증가할지가 우려되는 건데 이렇기 때문에 사망이나 중증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네.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걸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예방접종을 3차까지 맞으시게 되면 예, 예. 중증이나 사망으로 가는 확률을 10분의 1로 낮춰줄 수가 있겠고요. 또 지금 나와 있는 경구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조기에 드시게 되면 10분의 1로 위험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단을 잘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위중증 환자를 줄이고 또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오미크론이 또 독감보다 뭐 덜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독감과 비교해서는 좀 어떤지 진짜 좀 덜 위험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치명률로 봤을 때는 독감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예.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동시에 유행하게 되면은 독감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위험도 자체는 조금 높지만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해도 예, 예. 많은 분들이 감염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하고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미크론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이 정부에서는 방역 대응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바뀌게 되나요? 이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우세종화된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오는 26일부터 개편돼서 PCR 검사는 60대 이상 등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실시가 됩니다. 예. 일반 시민은 보건소 선별진료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제공하고요. 예.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지정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도 실시가 됩니다. 네. 이 자가검사 키트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PCR 검사를 진행해서 최종 확진 판정이 나오고요. 일단 26일 4개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네네. 전국 확대는 1월 말에서 2월 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무엇보다 또 전파력이 높다고 하다 보니 이 하루 검사량 또한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존과 좀 어떤 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은 신속 항원 검사가 이제 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확진자 수도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처음부터 PCR 검사 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험군 PCR 검사를 좀 예고했지 않습니까? 예, 예. 있지만 이로 인해 실제 확진자 규모 수가 제대로 측정이 될 수 있지 않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고위험군 위주로만 PCR 검사하면 아무리 작아도 20%만 집계가 될 것이고 예, 예. 2만 명 확진자가 2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실제로는 10만 명이 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예. 전문가들 지적이 있고요. 또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율은 델타 변이에 비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이 모수가 되는 확진자 자체가 커지면 예. 중환자의 발생도 따라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실 하루 확진자 7천 명 이상이 나오면 방역 대응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7천 명이 넘어가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조금 더 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좀 신중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대응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설정했지만 예. 현장의 준비 상황이라든지 특히 이제 공공조직이나 보건소에서 움직이려면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지 예, 예. 또 공무원분들이 움직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만들면 또 수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오류가 없는 지침서 제작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예. 또 아무래도 새로운 것을 이제 새로 하다 보게 되면은 기존의 업무에 이제 과다하게 과로하고 계신 분들이 새로운 업무를 또 숙지하시는데 익숙하는 것도 굉장히 또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일단은 방향은 잘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방향대로 좀 현장에서 일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좀 확진자가 늘어나면 당장 현장 의료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느냐 또 걱정입니다. 고위험군을 제외하고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 또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현장 대응이 좀 잘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현장 좀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속 항원 검사 그리고 동네 병의원의 역할 그리고 위중증 환자 관리 방안 등 세부적인 지침을 빨리 마련해서 네.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위중증 환자 수는 확진사와 1,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변하기 때문에 이 다음 주 중반부터는 위중증 환자가 다시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20% 내려가면서 약간 안정적인 상황을 네. 유지하고는 있지만 빨리 이 중환자의 의료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그리고 화이자 사이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같은 처방 범위를 넓혀서 초기 확진자가 중증 화소를 막아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의료 대응 체계 내 병원과 의원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예. 되고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일반 환자와의 동선 분리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지침을 마련한다고 조언을 좀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동네 병원에서 낮 시간대 환자 돌보는 좀 문제가 없지만 야간에 주말에는 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환자를 돌볼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이 좀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병원에서 확진자를 돌보다 갑자기 증상이 악화될 경우에는 네. 어떻게 이송할 것인지, 그리고 병상업군은 어떻게 할 것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좀 마련된다는 지적이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가 책정이 돼야 네. 되고, 그리고 시설 지원금 등을 통해서 코로나 진료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증 환자 발생을 줄이는 게 관건인데 지난해 11월부터 입원 병상을 확충하고 또 재택 진료 관리 기관을 확대했습니다. 이런 조치들로 좀 충분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 4차 유행 때 중증 병상이 부족해서 예. 대기하시는 분들 많았고, 하지만 이제 오미크론 유행 때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 특성상 좀 중증화 위험이 좀 적고, 또 많은 분들께서 3차 접종을 하셔서 특히 이제 60대 이상 어르신 분들이 거의 85%가 예. 3차 접종을 했기 때문에 3차 접종의 효과는 입원이나 사망을 1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이번에 경구치료제가 새로 도입이 돼서 예. 역시 위험한 요인을 10분의 1로 확률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한다면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예. 위중증 환자 병상을 우리가 충분히 여유 있게 운영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난 유행 때 겪었던 것처럼 이제 산모가 예. 오미크론에 감염됐을 예. 때 충분히 분만을 하실 수 있을 것인가, 음. 투석 환자가 오미크론에 감염이 돼도 투석을 잘 받으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앞으로 이런 환자분들이 더 많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오미크론은 경증이지만 뭐 심장병이나 뇌혈관 질환과 같이 응급 질환을 의료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의 진료 지연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충분한 철저한 감염 관리를 하면서 또 너무 엄격하지 않게 이런 분들이 모든 병의원이나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매우 지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응 체계 전환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정부는 이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격리 기간을 좀 단축하는 등 대응을 좀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대응을 다르게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이게? 네,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 격리가 좀 달라지는데요. 예. 26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확진자 중 백신 접종 완료자는 7일, 예. 그 미접종자는 10일 동안 격리를 하게 됩니다. 전에는 모두 10일이었거든요. 여기서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90일 이내이거나 예, 3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얘기하고요. 밀접 접촉자는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격리 없이 수동 감시, 즉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서 이상이 없을 때 네. 보건당국에 알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다만 미접종자는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고요. 네. 이들 모두 밀접 접촉 후 6에서 7일 내에 PCR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와야지만 감시나 격리가 풀립니다. 이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2m 이내 그리고 15분 이상 대화한 밀접 접촉자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잘 썼다면 격리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좀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정부 사실상 3T, 그러니까 검사, 추적, 치료를 포기하고 새 방역 체계의 전환을 결정한 것은 어쨌든 이 오미크론인 폭증에서 자칫 의료 인프라가 전체 붕괴될 수 있는 우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고위험군이 감염될 경우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아직도 높다. 그래서 특히 미접종자 중증 화율이 높아서 고위험군 그리고 중증 환자 보호가 좀 관건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백신에 따라서 이렇게 방역 대응이 또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예방 접종률을 올려야 한다고 하지만 최근 방역 패스에 대한 반발 그리고 백신 접종 부작용을 두고도 논란이 컸습니다. 또 돌파 감염도 있었고요. 백신 접종에 대한 백신 접종의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그 2차 접종만 하신 경우에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미크론이 기존의 면역 회피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감염 예방 효과 자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2차 접종하신 경우에 중증으로 예방되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3차 접종까지 하시게 되면 예방 효과가 올라가서 한 75% 정도는 감염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물론 초기에 90% 이상의 예방 효과보다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방 효과를 유지하실 수가 있겠고, 또 중요한 그 중증으로 진행되는 확률도 90% 이상 예방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백신을 3차 접종까지 잘 맞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시겠고, 특히 이제 고위험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3차 접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고, 또 그 이하라고 하더라도 기저질환자나 면역이 약하신 분들도
3차 접종을 잘 해주셔야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젊은 건강한 분들이 3차 접종까지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하실 수가 그렇죠. 있겠는데 예, 이제 본인은 이제 비록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예. 본인이 3차 접종을 하시게 되면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는 확률을 줄여드릴 수가 예, 있겠고 또 자기가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수 분야에 음.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보다는 이제 다른 분들을 위해서 3차 접종 예방 접종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부작용에 대한 이런 걱정들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3차 예방 접종을 하셨을 때 우리가 1, 2차 예방 접종 하셨을 때보다 더 이상 반응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대부분 이상 반응은 우리가 흔하게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근육통이라든지 예. 주사 맞으신 부위의 통증이라든지 피로감, 미열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좀 중증으로 진행되는 이상 반응도 간혹 생기실 수가 있는데 예. 이렇게 많지 않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우리가 하지만 지금 백신 접종의 이득이 여전히 오미크론 변이에도 높지만은 개인이 판단하시기에 본인이 이제 너무 이상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이러신 예. 경우를 사실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또 임신부라든지 또 소아청소년 중에서도 면역이 떨어져 있고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이번에 예방접종을 잘 맞는 것이 오미크론 대유행에 우리가 마치 구명조끼를 입는 듯한 예. 보호 효과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큰 파도를 대비하는 요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영국과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이 확진자가 폭증을 하다가 다시 또 좀 진정세, 또 그러니까 한 6, 7주 만에 갑자기 뭐 급상승했다가 이게 떨어지는 속도도 그만큼 좀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게 종식도 좀 일찍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많은 인구 집단이 이제 면역이 생겨야지 이제 예. 확진자가 떨어지고 팬데믹이 종식이 될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백신 접종을 통한 면역 그리고 오미크론 유행이 되면서 감염이 되면서 생기는 예. 자연 면역 이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집단의 면역력이 올라가서 종식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럼 어느 정도 국민들이 예방 접종을 한 상태에서 또 어느 정도 추가적인 감염이 예. 있어야지 우리가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사실 참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네. 지금 현재로서는 추정하기가 어려운데 네. 일단은 고위험군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확진자 수가 발생할 수 있도록 좀 천천히 이 유행이 지나가도록 통제하는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많은 분들께서 백신 접종을 통해서 돌파 감염이 생기실 수도 있지만 백신 접종을 하신 상태에서 걸리시게 되면 가볍게 걸리실 수가 있겠고 예. 또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게 되면 물론 100%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걸 예방을 못 해주지만 많은 양이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차단해주고 조금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바이러스가 조금만 들어올 때는 많은 양이 들어올 때보다는 비교적 가볍게 앓고 지나가실 수가 있어서 마스크 착용, 또 실내 환기,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한 2달 정도만 네. 잘 지켜주시면 우리가 큰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이제 다가오는 설 연휴 예방 수칙 한번 강조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오미크론이 지금 지역적으로 빠르게 발생하면서 예. 광주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아마 설 연휴 전국적인 이동을 통해서 이러한 지역적인 확산세가 전국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의 부모님을 만나실 때는 본인도 3차 접종을 다 하시고 부모님도 3차 접종을 다 하신 상태에서 만나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돌파 감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필요하면은 만나기 직전에 신속항원 검사 같은 것들을 해서 바이러스 양이 많지 않은지 또 증상이 있으실 때는 만나 뵙는 것을 이번 설에는 좀 피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신다든지 또 사람이 많은 곳에 방문을 네. 피하시고 또 이동하실 때도 휴게소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비교적 밀집도가 낮게 그리고 짧은 시간 이용해 네. 주시는 등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요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